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텍스트 중에서 독일 이주민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상호 문화 교육 그 사례에 대한 그 내용을 할 겁니다. 하는데 텍스트는 급하게 너무 많이 또 진도를 나가면 여러분 시험 분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독일 남은 도시들도 또 구경하고 텍스트 내용도 이제 같이 조금씩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도상으로 자,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곳이 요 바이에른 자유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독일 주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또 유명한 도시들이 많고,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그 위쪽에 보면은 튜링엔 주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거기 중심 도시는 지금 에어프루트, 예나, 게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나 하면 이제 우리 옛날 그 독일 낭만주의 문예사조 때 그 예나 대학, 낭만주의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에어프루트 이렇게 있는 주가 튜링엔입니다. 그래서 요 주를 좀 둘러보고 텍스트 내용도 병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튜링엔 주를, 자, 여기도 지금 사진 조금 가까이 제가 보여드릴까요? 산속에 탁 이렇게, 그죠? 예, 아주 멋집니다, 그죠? 딱 외로이 또 중간에 있는데, 튜링엔에 있는 독일 블랙 포레스트라는 곳입니다.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몇 군데 이제 사진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독일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 이제 경치 좋은 쪽을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이렇게 보면은 시골 전원 풍경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래 볼까요? 이런 성곽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럼 이제 성이 많습니다. 그죠? 독일어로 부르크, 무슨 부르크, 이렇게 마크 부르크 이런 식으로 부르크가 들어가면 다 성이 있습니다. 다는 이제 부르크가 성이란 뜻이니까. 그 튜링엔 주립공원은 이제 지금 여기가 튜링엔 지역의 대표 도시인 잘펠트라는 도심 속의 작고 조용한 공원입니다. 도심 속의 공원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우리도 요즘에 도심 속에 이렇게 녹지를 조성하고, 또 심지어는 빌딩 저 옥상 제일 위쪽 옥상에도 또 그죠? 작은 정원을 꾸미고 이런 데가 많죠. 그래서 도시의 삭막한 분위기를 이제 좀 죽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죠? 회사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다가 옥상에 가서 그냥 담배만 필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자연과 더불어서 마음을 또 정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약간 늪지대처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도심 속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오리네요. 독일 오리는 좀 컬러풀하네요. 이 좀 보는 눈빛이 마땅치 않은 눈빛이 그죠? 우리 오리보다, 우리 한국 오리보다 굉장히 컬러풀한 것 같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자, 오리들이 한가롭게 이제 헤엄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튜링엔 같은 경우에는 연방주에서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독일 연방주에서. 아까 그 지도에서 봤지만, 그죠? 지리적으로도 독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이렇게 이제 위치가, 튜링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 했던 주 중에 이제 헤센이나 니더작센이나 또 다른 아직 안 했지만 작센 아날트, 작센,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바이런,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지리적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송망의 어떤 그 중심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리적인 그 위치는 좋았습니다. 주 자체는 면적은 작지만, 그래서 독일의 녹색 심장부다 이렇게도 불리고,
그래서 이제 이 숲이 어쨌든 넓고, 아까 도심 속에도 그런 녹지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계곡들, 아까 사진에 뭐 성이나 계곡들 많이 보였죠. 좀 로맨틱했죠. 계곡이나 협곡 이런 게 많았고, 그래서 하이킹하기 좋은 겨울 스포츠 중심지로 각광받는 곳이 이 디링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레인슈타이크라는 그 유명한 하이킹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명하고, 또 풍부한 광천수, 우리 독일어로 미네랄바스라죠. 미네랄바스. 광천수가 많은 온천 휴양지가 이제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인공적으로 조성된 호수들도 많아요. 한 170여 개 된답니다. 그래서 겨울 스포츠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 이 뒤링엔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어쨌든 막 궁전이나 박물관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뭐 이렇게 하이킹 코스도 있고 하니까 독일 내에서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하겠죠.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오리 전에 이제 보면 이런 도심 속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튜링에 이제 여행 갈 때 그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기차 타고 가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죠? 이제 이렇게 지도 보면서 뭐 다 비슷하죠. 뭐 외국인이나 우리도 뭐 외국 가서 여행하면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8월달에 간 사진이라고 하는데, 가을 정치. 우리나라 8월이면 굉장히 덥지만 독일은 이제 8월달에 가면 원래는 우리나라 가을처럼 선선하고 시원하고 좋은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독일도 덥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조금 다르다는데, 어쨌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더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름 때 독일 가면 우리나라 가을처럼 시원했어요. 그런 게 참 기억에 남는데, 이 티링에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렇다고 해서 관광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상업이나 무역도 발달했는데, 그 19세기 때만 하더라도 이 독일이 산업화될 때 이 작센과 티링엔에서 먼저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중요한 뭐 광물이나 뭐 자기, 유리, 장난감 뭐 이런 광학 산업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튜링겐이 독일이 통일되면서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연구나 교육기관도 이제는 많이 들어서고, 뭐 물론 오늘날에도 이 광학 산업이 아직도 뭐 예나 쪽에서 광학 산업이 유행하고 있고, 또 아까 지명의 게라나 에어프루트라는 도시 있죠. 여기는 이제 기계 생산이 아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뭐 자동차 산업은 독일 어디에도 다 뭐 마찬가지지만 이쪽에서도 뭐 아이젠나흐라는 지역에서 자동차 산업도 아직 한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면적의 절반이 농경지고 토양이 비옥하니까 농산물 많죠. 뭐 곡류나 또 뭐 포도, 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도 생산하고, 어쨌든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어우러지가 있는데, 녹지가 좀 더 아무래도 비중이 큰 곳이 이제 이 튜링엔입니다. 물론 도시 중에서는 아까 에어프루트라는 곳이 이제 수도인데, 이 튜링엔 중에 수도가 에어프루트인데, 이 도시는 이제 중세 이후에는 상업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1392년에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대학이 최초는 아니지만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프루트에서는 18세기부터 꽃과 씨앗을 교육하면서 이 원예의 중심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꽃의 도시로 유명한 것이 이 에어프루트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제 게라라는 도시가 아까 지도에 있었죠. 그리고 전통적인 대학 도시가 어디예요? 예나, 그죠? 예나 도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괴테나 실러 고전주의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바이마르죠. 그래서 이 바이마르가 여기 위치합니다. 독일 문학, 또 독일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바이마르 공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시가 이 튜링엔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유명한 그 문학, 그죠?
문학과 철학가들 이런 예를 들어서 요한 고트프리드 폰 헤르드라든지 요한 볼프강 괴테라든지 전부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얼마나 많이 활약했습니까? 이 바이마르는 어쨌든 독일과 유럽의 지성 생활의 중심지. 괴테가 파우스트 마지막 장면을 비롯해서 그 유명한 작품들을 쓴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마르는 또 괴테와 상벽을 이뤘던 고전주의였던 브리드리 폰 슐러, 그죠? 가 이제 생활했고, 또 음악가 중에서 프란츠 리스트라든지 이 도시에서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그죠? 또 건축가로서는 이제 그로피우스입니까? 미술이나, 그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바우하우스, 건축과 유명한 바우하우스, 다 한자 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과 관련된 내용만 하더라도 한 1시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바이마르 공화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세계 최초의 복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이마르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에 시간이 되면 바이마르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튜링엔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프루트에서 이제 하루 외국인이나 소리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이 아니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행하는 내용 같은데, 여기가 이제 에어프루트, 튜링엔에 있는 에어프루트입니다. 전망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 텍스트 볼까요? 여러분 텍스트 목차에 보면 나오지만 이 문화적 통합을 위한 상호 문화 교육,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중심인데, 독일에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도 지금 보면 이주민 아마 2, 3세대일 거예요. 외모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 외국인 이주민들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들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서 생활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외국인 이주민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점점 우리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외국인 이민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좋은 점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이 이제 이주 역사가 오래됐죠, 우리보다. 그래서 사실은 17, 18세기부터 종교적 이유에서 그때부터 이주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많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벌써 시작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인 게 역시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이제 전쟁이 폐허화된 상태에서 다시 재건해야 되니까, 그죠? 재건해야 되니까 이제 독일이 전쟁에서 많은 독일 젊은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과 아이나 여자들이 이제 좀 남고, 젊은 경제 활동인구가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11년입니다. 굉장히 지금 한 10년 됐지만 10년 전인데, 이때 기준으로 독일 인구 중에서 한 8천만 중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 이게 150만 1596만 명, 1596만 명입니다. 와, 전체 인구의 19%니까 20%죠. 이게 2011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20% 당연히 넘죠. 한 2천만 가까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란 말은 그냥 이민자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2, 3세대하고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독일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이 또 통계로 나왔는데 23%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텍스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7년도 통계에서 23%니까 지금 2020년이 넘었으니까 한 25%까지 만약에 된다고 보면 뭐 1%만 돼도 비중이 높은 거죠. 인구수로 따지면. 근데 지금 25%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사회는 더 이상 뭐 다문화 사회를 벗어날 수 없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는 뭐 단일 민족은 전혀 아니고 이렇게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방금 말했지만 여기에 에어포르트 여행하는 이 사람들 이 가족 전부 이주민 세대잖아요. 외모만 보면 벌써 알 수 있거든요. 전형적인 독일인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1990년 이제 통일됐을 때인데 독일이 90년대까지 독일의 이 상호 문화 통합 정책은 그러니까 외국 문화와 이제 독일 순수 문화와의 어떤 상호 문화 통합 정책은 주로 노동시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데만 이제 적용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을 독일 사회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은 그렇게 신속하진 않았는데 2005년도에 와서야 이제 이민법이 생겼어요. 독일어로 주반드룽스게주츠. 주반드른 하면 이제 이주하다 이런 뜻이죠. 웅이 붙으면 명사 아닙니까? 주반드룽. 그 다음에 게제츠 하면 법이니까 이게 합쳐서 주반드룽스게제츠. 이게 이민법인데 혹은 이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2005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주민 통합이 이제 국가적 목표가 이제 이때부터 법적으로 지정이 된 거죠. 시작된 거고, 이때부터 이제 독일 국가의 보편적 과제가 이제 독일의 상호 문화 통합 정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노동시장과 경제, 시민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통합, 사회적 통합, 정치적 참여, 이 모든 게 다 이제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선거권이나 이런 참정권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독일 국민이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문화적 통합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가장 그 이질적이고 뭐 종교라든지 이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 다른 이러한 어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은. 그죠? 지금 에어프루트입니다. 뭐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먹는 거네요. 맛있게 보입니다. 전부 보면 참 우리하고 음식이 어쨌든 많이 다른데 이런 음식도 맛있지만 계속 며칠 달아 계속 먹으면 또 선전 나옵니다. 진리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고추장을 어쨌든 갖고 다녔어. 그래서 느끼할 때는 고추장을 한 번씩 먹었습니다. 비벼서 먹든지. 그래 하면 좀 느끼한 게 사라져요. 커피 한잔하고. 자, 그래서 지금 요 가족이 지금 에어프루트를 하루 당일치기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텍스트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렇게 이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2006년도 때부터 이제 이 독일에서 통합 대표자 회의와 이슬람 회의가 개최되었답니다. 이슬람 회의는 결국 이슬람계 이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많다 보니까 터키 출신들 노동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배려한 거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이제 총리 관저에서 이 회의가 통합 대표자 회의, 또 독일 이슬람 회의 이런 게 있었답니다. 이런 어떤 시작을 통해서 독일 정치권이 이제 이민자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이민자들과 능동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통합 대표자 회의를 이제 하면은 그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도출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국가적 통합 계획, 그 다음에 국가적인 행동 계획 이런 게 이제 이 회의 결과에서 도출되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요청된 게 이슬람 종교 수업을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그런 방안, 그리고 5개의 이슬람 신학센터를 설립하는 이런 게 이제 건의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학교에는 종교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물론 전 국민이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층은 교회 잘 안 나가요. 이제 독일에는 종교세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얼마 전에 했지만 너무 액수가 적어가지고 뭐 큰 효과도 없죠. 지금 종교가 뭐 개신교도 그렇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거대한 그 종교단체 큰 교회나 대형 교회나 뭐 이런 데는 뭐 거의 뭐 큰 기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금을 많이 받고 해서 그 돈으로 순수하게 이제 신앙과 관련된 쪽에 투자를 안 하고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대학교, 그죠? 이런 것도 만들고 다른 그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또 활용하고 이렇게가 이제 종교의 어떤 순수성이 퇴색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종교, 특히 개신교가 사실은 좀 큰 문제가 많죠. 가톨릭하고 비교하면 개신교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도 저도 뭐 대학 이렇게 지원했을 때 보면 교수 공채 때도 개신교는 그 개신교 믿는 사람을 뽑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학생도 교회 다니는 학생만 뽑아야 되는데 학생도 안 그렇잖아요. 받아들여 가지고 또 종교 수업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 강제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종교의 자유인데 어쨌든 이렇게 독일에 종교세가 있다 보니까 요즘 젊은 층들은 뭐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까지 내면서 종교 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가야 되는 이래 가지고 이제 탈퇴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종교세를 좀 실효성 있게 현실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종교 단체가 너무 거대해지고 거의 기업화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다 반드시 받아서 그 돈을 또 국민복지에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이질성 문제 이게 이제 통합에서 걸림돌이 사실은 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독일 정부가 통합법이라는 것을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난민들이 또 많이 들어오던 그런 난민 위기가 컸던 시기인데 2015년에는 독일의 이런 정치적 노력이 이렇게 몰려드는 난민들의 어떤 이주를 좀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오랫동안 독일에 머물렀던 난민들을 결국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문제가 또 논의되었고 어쨌든 그래도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국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든지 인종차별을 했던 그런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기간 거주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 난민들은 이제 이 신청하는 사람들하고 또 난민권이 인정된 난민들을 이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좀 상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법이. 그래서 난민 신청자는 뭐 6개월 동안 주당 3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시간당 80%의 비용 보상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 난민권이 인정된 난민은 5년 후에 무기한으로 체류 허가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기본적인 독일어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독일을 못한다든지 전혀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죠. 그래서 이런 의학 코스, 통합 코스라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인테그라치온스 코스. 인테그라치온 하면 영어 인티그레이션 아닙니까? 그죠? 코스 하는 게 이제 과정, 영어의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났네요. 그래서 이 가족이 에어프루트를 여행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에어프루트를 이제 그 워킹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화면 보면서 자 이제 계속 봅시다. 이거 이제 워킹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말소리도 없어요. 예, 제가 소리 안 줄이더라도 좀 늦죠. 그 대신에 워킹하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통합 코스를 어쨌든 하고 독일어 실력 증명서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난민 중에서 이걸 통과해 가지고 제출한 난민은 3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텍스트는 다인종이나 다민족이 더불어 사는 이런 이민의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 이 독일의 이주민 통합 가운데서 특히 문화적 통합에 대해서 상호 문화 교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결국 이주 역사는 짧지만 이제 지구화된 세계에서 이렇게 이민이 시작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냥 초등학교에서 뭐 바로 이주민 2, 3세대들이 수업 듣는 그런 교육 말고 이민자들이나 이제 우리는 난민이 많지는 않지만 난민이 이제 만약에 난민을 받아들여서 영주하게 된다면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사회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보기 에어포트인데 보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 트램이 많아요. 그죠? 시내 이렇게 이렇게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교통이.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수송하는 이런 것도 교통 시스템 우리하고 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화적 통합을 위해서 독일이 상호 문화 교육 중에서는 어떤 데 초점이 맞춰지는지, 그래서 결국은 문화적 이질성이나 또 다 언어가 다 다르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 종교의 다양성,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상호 문화 교육에서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주민 통합을 할 때 노동시장이나 경제 또 시민권 교육 분야에서 구조적 통합이 또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적 통합은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사회에서, 즉 다수사회죠. 그래서 이 다수사회에서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결국 학습과 사회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런 학습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화적 사고방식 이런 변화, 그죠? 이런 게 이제 문화적 통합이 될 수 있고, 물론 프랑스처럼 또 동화주의 정책도 어느 정도 있겠죠. 강제성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강제성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프랑스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강제성이 있고, 소리 완전히 낮출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상호 문화적 통합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결국 다수 사회 문화로 점점 이렇게 흡수 통합되는 경향이 좀 크겠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강제성은 없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때 그쪽 문화를 인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우리 문화와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그쪽 문화에 우리가 흡수된다든지 그쪽 문화 때문에 우리가 좀 이질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자꾸 두려워하면은 문화적 통합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회가 아무래도 문화적 갈등이나 이런 게 좀 크죠. 차별도 심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다수, 즉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그 사회의 문화적 적응과 태도 변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좀 관대한 마음이고 이제 다수 사회의 관대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화적 통합은 비록 양쪽이 동등한 입장은 아니죠. 동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상호적인 과정이다.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적 통합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그 다수 사회도 역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상호 간의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토착 문화니까 토착 문화는 절대 변할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맞춰라. 이렇게만 하면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관용적인 입장이 필요하고 또 그쪽 문화에 대해서도 신기하면서 우리 문화하고는 좀 이런 게 다르구나.
이런 건 또 좋네. 뭐 이렇게 좀 이래 그 사람들 기분 좋게, 그죠? 조금 이런 그것도 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이제 갈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착인들이 이 새로 들어온 낯선 문화를 이렇게 인증해주면서, 그죠?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런 어떤 암시를 보내주는 게 사실은 이주민들이 이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좀 적응하는데 문화적으로 편안하게 좀 느끼고 낯선 감정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터키 영화의 날, 또 그리스 노동자들 많으니까 그리스의 춤, 무용, 또 뭐 이탈리아나 크로아티아의 음악,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뭐 폴란드 주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상호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저번에도 이제 그런 기차 안에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지원을 받는 상호 문화 행사의 적절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문화 통합을 위해서 이민자들은 점점 더 그 사회의 핵심 제도에도 참여하고 그래야 구조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텍스트에서 보면은 이제 그 305쪽에 여러분 텍스트 305쪽에 보면은 304, 그다음에 305죠. 문화적 통합을 위한 상호 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이니까 조금 더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에어프루트 조금 더 봅시다. 이건 또 뭐예요? 귀엽네요. 조금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어프루트 시내를 이 사람이 워킹하면서 찍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올드 시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조금 워킹하니까 조금 너무 조금 느린 느낌이 듭니까? 조금 그럼 에어프루트만 또 보게 알고 우리가 튜닝해 줘서 예나도 중요한 도시인데 그 요즘 얼마 전에 이 독일 소도시지만 예나에서 세계는 지금을 보니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독일 중부 튜링겐주의 예나시 안경점 직원과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지금 이건 최근에 이제 상황입니다. 안경점과 보청기점 등 1.5m 거리 유지가 힘든 상점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잠그고 한 번에 한 명씩 의무화된 곳이 이제 예나가 최초입니다. 지금은 다른 도시도 이제 하지만. den anderen vorwiegen, dass man also nicht diese Tröpfchenbildung dem anderen ins Gesicht bläst, nicht? Und meine ist eine richtig medizinische Maske, die ist also doch auch gegen Viren geschützt. 그나마 독일이 유럽에서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좀 더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는 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현재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 2020년 11월 19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이나 미국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마스크 때문에 뭐 그 분쟁이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없죠. 마스크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방역 대책도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은 뭐 아무리 뭐 검사하고 치료해도 그건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시민의식, 우리는 어쨌든 선진 시민의식임을 이번에 많이 느낍니다. 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 착용한다는 요 예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아까 워킹 하고 있는 에어프루트 내용 이거 막 그대로 봅시다. 마스크 착용 이런 거는 막 우리가 내용만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독일 문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Deutsche Kulturrat, 쿨투어가 영어의 컬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화위원회가 2007년도에 상호 문화교육, 우리 사회를 위한 기회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텍스트에 나와 있죠 앞에. 그래서 이 상호 문화교육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게 결국은 상호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적
관점에서든 또 어쨌든 그 볼 때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거를 좀 생산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소비하는 쪽이 아니고 생산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과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극복하는 겁니다. 그죠? 이왕이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을 내쫓을 수 없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이라면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 상호문화 교육이 또 독일처럼 서비스나 뭐 이런 어떤 또 국제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글로벌화에 참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교육적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문화 교육의 목적은 이주민들을 이 다수사회에 통합할 때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성공적인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그죠? 사회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문화위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상호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2010년에 보면 이주자 단체들과의 원탁 회의로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원탁을 기사할 때 그 원탁 알죠? 동그랗게 이제 그럼 이렇게 서로 그 계급 차이가 없는 게 원탁 아닙니까? 서로 둘러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원탁 회의를 이제 하고 그래서 이때 2010년도 회의 주제가 영유아 위탁 시설과 학교에서의 상호문화 교육 이게 주제였답니다. 테마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보면 경제적인 어떤 우리 글로벌화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보다는 또 이민으로 인한 다인종이나 다문화 또 여러 종교 여기에서 상호문화 교육이 이제 초점을 맞추면 이 상호문화 교육의 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상호문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문화뿐만 아니고 우리 같은 한국인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서로 신념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논쟁하고 그게 좀 심해져가 서로 싸우기까지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그럼 정치인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그죠? 이런 정치적 신념이 다른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독일처럼 뭐 다음에 하겠지만 정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정치 교육이 있어요. 과목도 있고. 우리는 여러분 학교에서 정치라는 과목 배운 적 없죠? 사회 과목에서도 정치라는 과목 자체는 없죠. 이 정치나 경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이런 과목 신경 안 쓰는 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는 국민들이 우매하면 자기들이 이용해 먹기 좋죠.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나 술수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그래도 많은 정보 통신 그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정보를 많이 얻고 근데 문제는 가짜 뉴스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극우 혹은 극좌 극우 유튜버들이 더 문제지만은 어쨌든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하면 독일처럼 굉장히 많은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처벌이 따라야 이 가짜 뉴스가 난무하지 않습니다. 이걸 처벌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사회적 갈등, 국민적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가짜 뉴스나 이런 걸로 이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유튜브, 조회수만 올리려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상당한 그 과정금을 물려가지고 이제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지금 우리는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면은 그래서 이 상호 문화 교육이 결국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데 그래서 결국 목표는 이 상호 문화 교육의 목표는
다원주의적 다문화사에서 이주민과 토착인들 사이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이주민만이 아니라 이 토착인들, 다수사의 원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2005년도에 이런 이제 이민법이 새로 발효됐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법적 변화가 이제 결국은 통합이 처음으로 이제 국가의 의무 과제로 규정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이민자들은 이제 통합 코스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그 통합 코스가 여러 개 중에서 중요한 게 언어 코스입니다. 독일어로 Sprachkurs, 언어 코스입니다. 일단 독일어가 언어가 되어야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더 행정이 대부분 서류나 이런 행정 시스템이 모두 이제 관공서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독일어가 안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좀 자기도 모르게 차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 통합 코스에서 슈프라쿠스, 언어 코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법이나 문화나 역사를 가르치는 오리엔테이션 코스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오리엔티룽스 코스라는데, 이 오리엔테이션 코스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언어 코스라든지 오리엔테이션 코스가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미 독일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 또 난민권을 신청한 그런 과정에 있는 난민들은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래 있다고 해서 독일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독일 문화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겠죠. 자기들이 오래 있어도 관심 없고 자기들끼리만 같이 뭉쳐서 생활하면 독일어도 잘 못하고 독일 문화에 대해서도 생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간의 문제보다는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능력이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특히나 불법 체류자들,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가 문제지만 이 불법 체류자들도 역시 이 상호문화 교육을 받을 통로가 차단되어 있죠. 불법 이주자들은, 그죠? 법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코스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 과정을 거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발각될까 두려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또 안 보내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학교에 안 보내니까 그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고 하니까 애들이 언어도 모르고 문제가 많죠.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 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숨어 다니고, 그래서 이런 상호 문화 교육 과정에서 독일의 몇몇 사회복지단체들은 이 짧은 동안 단기 체류권이 있는 난민들을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사람들도 교육기관으로 통합시키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즉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춘 난민들을 결국은 이 언어 매개자, 문화 매개자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관청이나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통역이라든지 번역 업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존중해 줌으로써 상호 간의 어떤 문화교육기관으로 통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난민 상담소와 이런 단체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문화 카페라든지 문화교육 행사라든지 독일인과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코스 이런 거를 만들어가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거. 그죠?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고, 그래서 참 우리도 예전에 우리가 문 살 때 광부나 간호사들이 독일에 파견되어 가지고 정말 그때는 너무 많으니까 돈을 우리나라에 송금해주고 독일에 계속 살면서 그 현지인과 결혼해서 지금 독일 교민들 중에 이주민 2세대, 3세대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3세대까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독일 이민자 중에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숫자가 작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부각이 안 되지만, 뭐 터키인들이나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독일에는 많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 문화와의 갈등이 큰 거고, 우리는 사실은 갈등이 별로 없어요. 독일에서 숫자도 미미하지만 또 다 그 갈등 없이
독일 사회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 중에서 숫자는 적지만 모범적인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건실합니까? 부지런하고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에어프루트 지금 이제 쭉 보고 있는데 뭐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 워킹하면서 찍는 거니까 우리가 단면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에어프루트지만 이건 개인이 자, 요건 좀 생략하고 아까 예나에서 마스크 기부할 착용했다는 것. 그 내용은 특히 이제 감기 증상이 있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할 필요 없고 튜링의 이제 주입 공원을 아까 제가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도심 속에 이런 그 지역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은 이제 지금 튜링인 주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텍스트와 더불어 여행할 도시는 작센주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처럼 자유주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자유주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저번에 했던 바이에른 작센주, 프라이슈타트 바이에른,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곳은 작센주인데 이또 작센 자유주입니다. 프라이슈타트 작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조금 뒤에서 할까요? 자, 튜링엔 옆에 보세요. 작센주 보이죠? 작센주도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과거 이제 동독 지역에 속한 그 주고 여기 중요한 도시를 보면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유명한 도시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음악의 도시이기도 하고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들입니다. 비록 동독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통일됐으니까 뭐 동서 구분이 없지만 그래서 여기 다 작센주에 들어간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작센주를 구경하면서 우리 요 텍스트 남은 부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한 50분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히 쉬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